보신 것처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로 한중 관계와 관련돼 있는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자, 한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10일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중에 열리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음을 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발표를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의 어떤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에이펙에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남으로써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양국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이 그동안 어려웠던 양국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단 양국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한중의 그 사드 관련한 갈등이 좀 출구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출구를 찾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출구를 찾기 위한 양국이 좀 정상적인 관계를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사드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완전히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 역시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을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정쩡한 관계,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양국이 더 이상 부각시키지 않고 좀 덮어가면서 양국 관계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사드 문제 이전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쎄 이제 지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했었던 발언 때문에 아무래도 한중 관계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북한 외에 다른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한미일 국방안보협의가 삼각동맹으로 안보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밝혔단 말이죠. 이것을 중국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신호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출구를 찾게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간의 SCM에서도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 정부가 사드를 철순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그들의 명분을 살려주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을 인식할 것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그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한중 관계에도 좀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그 이제 외교적인 문제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는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 들어서서 그 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 주석에 대해서 이제 영수라는 표현을 썼다든지 이러한 표현은 사실 중국이 개인 집권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표현을 삼가해왔던 것인데요. 이번 시진핑 집권 2기 들어서 이제 그 표현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평적인 관계로 인식되던 상무위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하 관계처럼 규정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집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대외 관계에서 그리고 대내적인 문제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공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떠오르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당대회 때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들은 쓴 열매를 삼켜야 할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추고홍 한국 대사도 한국의 많은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도 그 중국 외교부 주최 행사에 우리 부스를 방문을 해서 노영민 대사와 잠시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국방장관 회담도 이제 2년 만에 열리는 등 네.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아직까지 한국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중 간의 그동안의 협의 결과를 청와대에서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조속한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그 청와대 발표와 좀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청와대나 그 중국 측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교류 정상화를 합의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금 한중 간의 경색의 문제점은 결국 사드 배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물론 공식적으로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사드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예. 그러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제 중국의 관계기관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한국의 경제 주체들에게 제재를 가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절차로 뭐 사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라라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예. 네.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한국 경제 주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방 단체나 관계 기관들에게는 어떠한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한중 군사 당국이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양국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 측에서는 국가적인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절충이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원하는 모든 문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보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네. 없지만 중국에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출구로 나가는 명분을 네.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문구 정도에서 서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은 한국의 그 사드 배치 체계를 반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을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한국이 이 사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합의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 사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을 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라고 재천명했습니다. 예. 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의 참여를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연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드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네, 이 문제는 사실
그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중간에 합의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건 예. 군사적인 어떤 뭐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예. 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양국 간이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문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이 문제를 서로 간에 인식하는 선에서 네. 외교적인 그다음 정치적인 수사로서 이 문제를 좀 덮고 가자는 것이지 이 문제를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문구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게 완전한 결말처럼 보이진 않지만 네. 한중 양국이 그동안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어려웠던 관계를 풀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양국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중 간에는 그동안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물밑 접촉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청와대가 이 합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합의 결과 내용 가운데 중국 측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사드가 추가 배치될 것이냐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일 간의 그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전에는 이 사드 무기 자체의 군사적인 기능 때문에 이제 중국이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이 이 사드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한미일 간의 그런 군사적인 협력이 예.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사드 문제 때부터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강한 반대를 여전히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요소가 예. 계속해서 작용하는 이상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에 관해서 물론 우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관계가 또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우리에게 확실한 결말을 이번에 지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양국이 보다 더 외교적 정치적으로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에 합의문에 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 그러한 입장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양국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중국 역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예. 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관계를 개선해보자라는 예.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고위 당국자 간의 이제 협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말이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달 이제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이고 네. 지금 한중 간에 그 쌓여져 있는 사드와 관련한 긴장 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난 베를린에서 G20 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잠깐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좀 관계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중국 역시 이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좀 털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미국이 주도한 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미중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의 한국 경제 제재에 대해서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한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좀 털어야 될 부분은 털고 그래야지 중국이 사실 미국에게 또 원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중국은 좀 전략적인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합의 자체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로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는 예. 어렵고 네. 앞으로 이런 미중 관계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일단 한국과 중국이 각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요. 이 그동안 사드 배치로 불거졌던 갈등을 한국과 중국이 풀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자, 자. 취재 기자 연결을 해서 발표문 내용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사드 문제로 불편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 10시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 문서에는 두 나라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 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중 간 교류 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 간 갈등을 유발했던 사드와 관련한 입장 정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은 중국의 사드와 관련한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양국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MD 구축과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는 한중 현안에 대한 협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양국 동시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고 중국 외교부도 조금 전 이런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치선입니다. 네. 취재 기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한중 관계 정상 관계 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정상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하는 합의 내용을 양국의 청와대와 외교부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우정엽 연구위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경색돼 있는 사드 국면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다음 달 어쨌든 한중 두 나라 정상이 만나게 되면은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이번에 발표가 하루 이틀 양국이 이야기해서 된 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양국 정부가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네. 중국 정부 역시 우리 정부의 이런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듯이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노영민 대사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기도 했고 지금 주한 중국 대사 역시 많은 한국 행사에 얼굴을 비치면서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던 국면이 이번에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을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양국 정부가 그동안의 좀 어려움을 털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달에 예상이 돼 있는 문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어느 정도 이제 철회가 되고 중단이 된다면은 한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그 이전의 관계를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WTO에 중국을 제소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이런 합의 결과를 보면 그 WTO에 제소하지 않은 것도 우리 정부의 이제 외교적 노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 단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앞으로 관계 개선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신뢰가 쌓여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자,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나가자 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관계의 수위를 더 높여가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